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 식입니다.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말이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화이트리스트까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환경공단 감사에서 채용이 무산된 사람이 생기자 청와대가 수차례 환경부에 연락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낙하산으로 내려놓은 사람들 다 이제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일파만파 일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환경부 블랙리스트 1탄, 2탄 나왔는데 이제는 화이트리스트, 그 빈자리에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다 갖다 앉히는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요. 네. 이 환경공단 그 상임감사 선임 문제가 18년도 봄에 있었는데요. 그 선임 과정에서 이제 청와대하고 환경부 간에 여러 차례 연락이 있었다. 이러한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그러니까 3월에 결국은 그 환경공단에 있는 상임감사 한 사람이 이런 표적 감사를 받고 네. 사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왜 표적 감사를 했냐면, 이미 이제 언론에 여러 차례 알려졌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예. 이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예. 이제 말하자면 사직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래갖고 사직을 시키려고 이렇게 자료를 쭉 만들어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괜찮습니다. 뭐 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사직을 해야 될 사람들이 사직을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표적 감사를 이제 한 거예요. 네. 표적 감사를 해가지고 당신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만둬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임감사 한 분이 결국은 처음에는 내가 사직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사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직을 했으니까 이제 공석이 남으니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공단 같은 경우는 함부로 이제 환경부 장관이 함부로 막 뽑고 그러지 못해요. 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있고 또 그 제청 절차라는 게 있어요. 네. 추천과 제청. 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뽑아야 되는 건데 이런 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서류 면접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서류 면접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본래 이제 16명 정도가 지원했는데 그 중에 7명만 서류 합격을 시켜갖고 면접을 했어요. 네. 면접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7월 달에 아무도 합격이 안 됐어요. 이렇게 안 된 것은 바로 뭐냐. 사전에 이 정부 여권에서 추천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서류 전형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부 여권이 시키려고 하는 A 사람이 아예 면접 대상자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네. 서류 자체가 서류에서 떨어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면접을 실제했는데 면접을 한 6, 7명 중에서도 아무도 안 뽑아버린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아예 그냥 자리를 안 만들어 그렇죠. 버리는. 예.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런 서류 전형을 바꿔갖고 면접을 보려고 그랬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제가 하나 이제 일단은 사직을 시키는 데는 성공했잖아요. 이 사람을 후임을 채우는 데는 이제 성공을 못한 거예요. 왜? 정부 여권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서류 검사에서 빠져버렸으니까, 탈락됐으니까. 부적격 요건이 있었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함량 미달이니까 안 됐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리가 이제 여전히 하나 비어 있잖아요. 시키려고 했던 사람 못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환경부 간에 서로 연락이 있었는데 그 연락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쉽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주 확고한 수사를 통해서 과연 청와대하고 환경부 간에 어떤 인사와 관련된 연락 내용이 뭔지 이거는 이제 밝혀져야 할 과제로 남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에서 관련 그런 참고인들을 이제 불러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중요하죠. 빈자리를 왜냐면, 채우는 게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우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코드 인사를 채우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면접이나 서류 이런 여러 가지 전형에 이제 부적격한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다 떨어뜨리고 또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자신들의 코드 인사를 앉히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거는
와, 내보낸 것도 악질적이었는데 그 자리에 앉히는 것도 정말 악질적이네요. 이제 그래서 이 후임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이제 작년도 18년 3월 달에 사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건 맞잖아요. 충원을 또 안 했고. 그러니까 이후에 충원되는 모든 과정을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과연 어디까지 청와대와 환경부 간에 인사 문제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하게 나온다. 만약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개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이트리스트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뭐 이 정부는 말이죠. 뭐 음주운전, 탈세, 뭐 위장전이 배하고 뭐 7대 악이라고 만들어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 등용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조사 차원에서 이런 이제 낙하산 인사로 간 감사라든가 외부 감사라든가 여러 그 기관장들에 대한 조사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정말 얼마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지 실제로 아마 이렇게 몇 가지 문제가 있는 뭐 7대 악까지 가진 않지만 3대 악 정도에 들어가면은 이 공기관에서 근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텐데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민관기관보다도 예. 엄격한 채용 절차에 있어서 엄격한 그 조건과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엄격한 윤리 그런 그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로부터 받는 세금을 가지고 결국은 다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죠. 그런 엄격한 그런 자질 요건에 미흡한 상태에서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일한다. 이거는 많은 국민한테 실망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정당하지 않은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만약 임용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제 서울 지하철 그런 그 공공기관의 뭐 이 세습 그런 그 고용 형태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당이 국회 정기 회기 동안에 이미 여러 가지 비리를 밝혀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환경부 산하라 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이런 인사 비리와 관련된 코드 인사 이런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같은 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자유한국당에서는 전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예, 이거를 강력하게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지금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아하. 전수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얼마 전에 5.18 진상조사위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 전문성이 없다고 문재인이가 내보냈습니다. 도장 찍어주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에 들어간 사람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어디 뭐 환경부인데 다른 기관에서 온 사람들, 뭐 아니면 뭐 철도인데 뭐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 또 심지어는 팬클럽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문 기관에 다 들어가서 말이 다 망쳐놓고 있고, 심지어 그 원전 관련해서는 보면 환경단체 사람들이 원전에 들어가갖고 도대체 이 원전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냐,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까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거 전수조사가 필요한데 여당이 반대하는 거는 이거 뭐 화이트리스트 다 드러날까봐 아마 수천 군대에서 화이트리스트가 드러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자리가 엄청 많은데 말이죠.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정말 모든 그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잘못된 그런 인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 속칭 복마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 복마전 같은 그런 인식을 갖고 계속 되는 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이 국가의 경제 그리고 국가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그 공공기관의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바로바로 그때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그리고 이 경제성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 코드 인사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실무자 같은 건 코드 인사 안 해요. 근데 좋은 자리,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다 코드 인사를 가려고 그러고 그만큼 높은 자리는 페이가 이 봉급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 세금을 고갈시켜가지고 이 공공기관들의 적자 수준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전부 국민 세금으로 다 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의 그 기능에 맞는 전문성을 살리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말 그 직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갖다 채워넣어야 이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해갖고
적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빨리 흑자로 바꿀 수 있지. 이런 인사를 놓아두고 임기 감사들 이렇게 가면 보통 2년 3년씩 하잖아요. 2년 3년씩 신분 보장해주면은 정말 이거는 나라의 경제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TV도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예. 블랙리스트만 심각한 게 아니라 이 화이트리스트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원전, 철도 이런 안전과 관련돼서 아주 직결된 부분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얼마 전에 KTX 사고 났잖아요. 원전 사고 나면 대한민국 작살납니다. 정말 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환경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캠코더, 캠프 인사들, 코드 맞춘 인사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나라가 아닌 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 구독 버튼 동그랗게 올라갑니다. 나라 살리는 버튼입니다.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